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누군가 이렇게 물어온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서 망설입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늘 복잡하고 모호하니까요. 오늘 소개할 책 단단한 행복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내 삶에서 진짜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전해줍니다. 그 핵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던지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돈을 벌고 싶은지, 왜 그것을 하면서 시간을 자주 보내는지, 이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던지는 것이죠. 그 물음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무엇인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잊어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조용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행복의 두 가지 요소.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족성과 목적성입니다. 첫 번째 특징인 자족성은 스스로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보상이나 칭찬 같은 외부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만족스럽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나 등산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자체로 보람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끼죠. 이러한 활동들은 굳이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한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물질적 보상을 주거나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웃고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는 그 자체로 부모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자족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행복이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활동 자체에서 오며 그 활동을 통해 스스로 만족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을 받거나 상을 타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행복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성은 좋아서 하는 일 자체에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의존되어 있다면 그 행복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전시회에서 상을 받는 것을 행복의 조건이라 생각한다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칭찬이라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에 누군가는 좋다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별로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나 색을 섞고 붓을 움직이며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에서 창작의 기쁨을 느낀다면 상이나 칭찬이 없어도 그 활동은 큰 만족을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족성이라는 건 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적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최종 목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원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인생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육아는 그만큼이나 인생의 최종 목적처럼 느껴집니다. 중요한 직장 생활이나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을 육아에서 오는 행복이 다 덮어버리는 것과 같죠. 반면에 돈은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언제나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자유시간이나 더 많은 여행을 경험할 수 있고 어쩌면 마음껏 직장 그만두기를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돈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때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더 잘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아이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돈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육아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일이 되고 이 때문에 육아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육아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자유나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영향 같은 가치일 수도 있고 음악, 미술, 글쓰기처럼 무언가를 창조하는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행동만큼 다양한 목적이 존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목적이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에서 추구하는 목적들은 중요도에 따라서 순위가 다를 수 있고 상위 목적 아래에 다양한 하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 목적 위에는 가치가 더 높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라는 사다리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 있는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위 목적보다 한 차원 높은 가치를 우리는 최종 목적이라 부릅니다. 이 최종 목적에 바로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데 어떻게 행복이 모두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복의 형태 역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행복을 표현하는 방식이 문화, 나이, 성별, 개인적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입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뿐만 아니라 현대 심리학에서도 주요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새로운 환경을 탐험하고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얻는 자극과 배움이 그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시간을 통해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같은 활동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느끼는 행복의 강도나 종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악을 듣는 것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누군가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창의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표학자인 에드 디너는 삶의 만족과 행복의 주관적인 본질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행복이 문화, 인종, 성별과 관계없이 인간의 보편적인 목표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특히 주관적 웰빙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행복 그 자체를 추구하는 본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 일을 하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행복을 추구할 뿐이며 순간적인 기쁨보다는 나만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여 그 목적을 위해 삶 전체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더 많은 행복의 지점을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법.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특징에서 핵심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즉,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 왜 나는 가족과 함께 하지?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나 자신을 잠시 멈추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마법 같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 답을 찾는 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철학적 진리를 탐구했고, 왜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리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왜라는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 안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면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자유 등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왜 그 생각이 떠오른 건지,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저 역시 스스로에게 이러한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제가 진짜 행복을 느끼는 순간까지 질문이 나아갔을 때 결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는 데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안정감이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인생이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내 안에 깊이 숨겨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와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해 나의 행동과 선택들은 결국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단단한 행복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대신 정의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묻고 찾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진짜 나를 만나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단단한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